국군 포병이 또다시 진화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에서 포병이 압도적인 위력을 증명하면서 강력한 포병화기를 다수 보유한 대한민국조차도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구식 견인포 전력입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엄청난 수량의 견인포가 있습니다. KH-179를 주력으로 하는 수천 문의 155mm 견인포로 인해 수천에서 수만의 포병이 필요해지고 또 340만 발의 악성 포탄 제거가 쌓인 구식 105mm 곡사포로 인해 첨단화된 군의 운용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포에 비해 포함문에 들어가는 인력이 많은 주제에도 생존성은 현저히 떨어져 위력과 사거리가 떨어지는 국군의 애물단지들입니다. 하지만 당장 신형 자주포를 대거 도입할 예산이 없어 아직까지도 퇴역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 포병 전력의 전투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비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난 6월 10일 우리 군은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이 운영할 120mm 자주박격포와 105mm 차륜형 자주포의 명명식을 진행했습니다. 120mm 박격포는 비격, 105mm 자주포는 풍익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처럼 두 자주화 포병화기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포병의 현대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풍익은 기존 무기를 재활용하려다 성능이 애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비격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군 전력이 강화되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군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속사정을 잘 따져보면 이 두 무기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새롭게 배치하는 두 포병화기의 구체적인 성능과 위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포병대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포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기존까지 알려져 있던 현대전 교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세계의 주요 강국들은 미사일 전력과 공군을 중심으로 전력을 건설 중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폭장량을 갖춘 4세대 이상의 전폭기들과 전자장기 그리고 5세대 스텔스기로 편성된 20기 이상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조기 경보기 통제하에 외과수술식 타격을 하는 것이 현대전장의 시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다수의 미사일로 적의 지휘부와 통신설비, 레이더 등을 참수하고 정밀 유도 폭탄으로 적의 주요 시설을 파기한 뒤 혼란에 빠진 적을 일방적으로 소탕하는 것이 현대 군대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런 어마무시한 작전은 오로지 세계 1위인 미국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증명됐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아직도 재래식 포병 전력이 전쟁의 핵심 전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례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초 수백 발의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실패했으며 우크라이나 공군 역시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인 러시아가 세계 22위의 군사력인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침묵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통신망과 지휘체계 역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육군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압도적인 제공 지원 아래 오합지졸이 돼버린 우크라이나군을 지나쳐 국경의 대도시들을 점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다가 완벽히 통제되는 지휘체계에 따라 일시에 매복 공격을 감행한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에 전쟁 첫 수일 만에 수백 대의 전차 차량을 잃어야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전쟁 한 달 만에 자신들이 미국식 정격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압도적인 포병 화력을 중심으로 부대를 재편해 돈바스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무리한 진격을 반복하다가 쉼없이 녹아내리던 러시아군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적어도 진격은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 역시 기존까지 진행하던 매복 작전을 포기하고 참호와 서방이 제공한 첨단 자주포를 이용한 원거리 포격전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전장에서 포는 아직도 굉장히 유효하며 하나라도 더 많은 포병화기와 한 발이라도 더 많은 포탄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최근 우리 국방부가 신규 포병화기를 대거 배치한다는 것이 틀린 판단이 아니었음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군이 새로 배치하는 포병 전력에 대해 여러 비난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5mm 차륜형 자주포 풍익이 논란의 중심인데요. 풍익 차륜형 자주포는 흔히 5돈 트럭으로 불리는 국산 K711 군용 트럭을 차대로 사용했습니다. 기존 5돈 트럭에 105mm 곡사포를 실은 뒤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판을 보강하고 조준을 위한 사통장치 등 자주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붙였습니다. 풍익 자주포는 전장 7.8m, 전폭 2.5m라는 충분한 최적 덕에 무려 60발의 탄약과 5명의 승무원을 탑재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동 억제를 위해 채용한 우수한 유기압 장치 덕에 단 30초 만에 방열이 가능하며 제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방열이 되는 자동화까지 이뤄졌습니다. 이 덕에 3명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사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이 기관총을 운영하거나 운전을 할 수 있어 빠른 속사 후 전장을 이탈하는 슈덴 수쿠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열하는데 수분이 걸리고 사격 후 다시 방열한 포를 차량에 연결하는데 수분이 걸리는 기존 견인포에 비하면 경천동절 수준의 성능 격차가 생긴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존의 105mm 포를 사용해서 부식무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형 105mm 포를 사용하다 보니 최대 사거리가 11km에 불과하고 위력 역시 155mm 포나 새롭게 배치되는 120mm 자주박격포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작 구형탄을 써먹겠다고 배치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이번에 함께 도입된 비격 자주박격포의 제원을 상세히 비교해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비격 자주박격포는 국산 K200A1 장갑차에 탑재되는데요. K200A1 장갑차는 전장 5.5m, 전폭 2.8m, 전고 2.5m에 12.7mm 중기관 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K200 장갑차의 개량형입니다. 기존 280마력 엔진보다 출력이 25% 향상된 신형 350마력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성능과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켰는데요. 바로 이 K200A1 장갑차에 S&T 중공업이 개발한 신형 120mm 자주박격포가 탑재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박격포의 위력이 상당합니다. 포탄의 위력이 105mm 포와 비교했을 때 2.6배에 달하며 포탄의 파편이 퍼져나가는 살상 반경인 비산 범위 역시 105mm 포탄의 최대 2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로켓 추진탄을 사용할 경우 풍익 자주포보다 최대 사거리가 1km 더 길 뿐 아니라 360도 회전이 가능해 좌우 180도 회전만 가능한 풍익 자주포보다 훨씬 대응 속도가 빠릅니다. 한마디로 풍익 자주포의 상위 호환이라 할 만한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풍익 자주포를 배치해 중거리 포병 전력을 번잡하게 만들지 말고 120mm 자주박격포로 군의 포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도 군은 뜻을 굽히지 않고 풍익 자주포를 전력화했습니다. 여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비격 자주포는 너무 비쌉니다. 대당 단가가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를 크게 낮춘 K9 기본형의 가격인 대당 40억 원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격을 생산할 돈이면 K9을 더 생산해 K55 자주포를 대체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를 낮춘 120mm 자주박격포라 할지라도 100에서 500문 이상 제작하면 그 비용은 우리 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풍익은 6에서 10억 원 사이로 다른 자주포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비격 자주박격포 4대를 도입할 금액이면 풍익 자주포 1개 포병대대를 완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풍익 자주포를 운영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 중인 340만 발에 달하는 재고 탄약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탄 340만 발은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 군사강국이라는 러시아군 20만 명이 하루에 고작 6만 발을 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군이 보유한 340만 발의 재고탄은 러시아군이 57일 동안 쉼없이 포탄을 쏠 수 있는 양입니다. 따라서 비격이 아무리 훌륭한 장비라 할지라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군을 현대하기 위해서는 풍익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싸구려 무기로 국군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두 포 사이에는 엄연한 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풍익 자주포가 발사 속도가 더 우수합니다. 풍익은 최대 10분에 10발, 지속적으로 3발 사격이 가능한데요.
한마디로 6초에 한 발이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격은 최대 1분에 8발을 사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3발을 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10대 이상의 차량이 일제 사격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분 사이에 20발의 탄을 더 쏟아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격 이탈이 중요한 현대 포병전에서 발사 가능한 한 발의 포탄 차이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확도 역시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박격포는 탄도 중량을 늘려 위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반면 정확도 면에서는 강선포가 더 낫습니다. 풍익과 비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거리에 같은 지역을 동시에 사격할 경우 풍익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전투가 자주 벌어지는 보병을 지원하기에는 위력이 너무 강하고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격보다는 풍익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은 전차나 장갑차 같은 대형 표적을 확실하게 격파해야 하는 기계부대에는 정확도가 약간 떨어져도 위력에 충분한 비격을 배치하고 저가를 구분해 정확히 포탄을 꽂아내야 하는 보병여단에 풍익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군의 무기에는 용도를 분명하게 해 개발됩니다. 비용만 충분하다면 현무 계열의 미사일이 어떤 무기보다 우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미사일만으로 끝낼 수 없을 뿐더러 비용 때문이라도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즉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용도를 무시한 단편적인 구상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타당성 검사와 요구 운용 성능 분석 등 수단계에 걸친 철저한 검증과 전력 계획을 거쳐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에 따라 군의 장비를 증강합니다. 그러니까 구형포를 썼다는 막무가내식의 비난보다는 우리 군의 노력에 좀 더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